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교훈인데 네.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오겠다. 아, 예. 어차피 오는 미래는 똑같다. 오는 미래는 똑같은데 그 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오는 미래는 뭐냐면 이런 과거 제조업 시대의 노동 집약적 사회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하드웨어 집약적 사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는 거지. 네. 주도하는 사회가 되고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회사 구조도 갈수록 AI로 대체를 할 거예요. AI는 코로나 안 걸리잖아. 네.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투자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투자 어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투자의 목적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똑같아. 누가 정권을 잡든지 스마트 뉴딜 할 수밖에 없어. 그잖아. 스마트 뉴딜이 딴 게 아니라 그 자동화, AI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환경, 뭐 그린 뉴딜. 정답은 똑같아. 누가 정권 잡든. 근데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빨리 온다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 논쟁이에요. 저는 기본소득 논쟁이 한 10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로 닥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왜냐면 우리가 미국과 같은 미국은 유연 해고제잖아요. 네. 미국 지금 해고가 1000만이 넘나? 지난번에 들었는데 1400만이던가? 갑자기 해고자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기본소득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해고된 사람은 다시 재취업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면 더 자동화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해고를 못하니까 해고자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다 해고된 거랑 불필요한 노동력이거든. 네. 근데 이게 이 상태로 인건비만 계속 나오고 하면 또 제2 IMF 같은 거 오겠죠. 그럼 강폭력적인 해고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또 이제 기본소득이 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노동집약적 사회에서 자본집약적 사회로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이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다들 불안하지. 노동이 딴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잖아. 취직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취직해 있는 사람도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담론이 그냥 절박해진 거죠.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가 문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자동화하고 AI 도입하고 이 전부 다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노총 때문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외국 나가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영원한 후진국이 될 수가 있다. 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 정부도 리쇼어링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리쇼어링까지 안 가더라도 안 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기업 환경을, 투자 환경을. 근데 전부 다 투자 기피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전부 다 아직도 공시 봐야 되는 시대잖아, 우리나라는. 진짜 철밥통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지. 국가 파탄으로 가고 있다 봐요. 문 정권이 지금 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제 투자 혐오 정책 같은 걸 계속 지금 남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 민노총이 뭐 최저임금 20 몇 프로? 20%? 21%? 25%. 25%?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고. 근데 민노총이 그 정책 펴면은 정권은 상당히 거기 영합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본 게. 그러면 올해도 뭐 10 몇 프로 이상 정도로 합의가 되겠죠.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사실 뭐 우리 통합당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데 다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저게 잘못됐다 계속 외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덜 외치게 해달라.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좀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이 좀 많이 생겨서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어 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제가 젊은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로. 우리 에너지에 우리 방 에너지 한 50%를 거기 쏟아요. 청년층 민원 해결해 주는데. 아, 주로 어떤 걸 해결해 줬어요? 청년층 민원이 카카오 플러스로 매일 들어와요. 뭐 이거 해결해 달라, 뭐 해결해 달라. 그거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청와대 게시판처럼 하태경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엄청 올라와요. 이게 하루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어렵다, 뭐. 그 청년 민원 해결사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원실이. 이게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해결까지 해주죠. 유튜브 구독자가 630만인가 돼요. 근데 얘가 이제 공익 갔는데 걔 유튜브를 금지시킨 거야 지금. 정부가 근무 중이니까. 근데 이제 공익은 퇴근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거기서 얻지 않으면, 왜냐면 그 페이스북 다 올리거든요. 군인도 페이스북 올려요 요즘. 그냥 유튜브에 수익 창출하지 않고 유튜브 올리는 건 페이스북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걸 풀어줬죠.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수익 활동만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도 다 페이스북 올린다. 유튜브 할 수 있게 됐어요. 젠더에 대한 개파가 있으면은 제가 분류할 때는 무조건 친여성. 무조건 여자는 약자고,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젠더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게 이제 맹목적 페미니스트지. 무조건 이제 여성들의 입장만 옹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그 반대파가 있어요. 젊은 층한테 무조건 페미니스트는 틀렸다가 있는데, 제 입장은 이제 젠더 공정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젠더 갈등 해소 방법은 공정한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는 거다. 아직은 어디 한 이념을 갖기가 어렵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젠더 관련 케이스를 많이 봐요. 많이 보고, 그 N번방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성들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남성들 20대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과 장학금을 주는데 이제 여성 할당제가 있어요. 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봐요. 요즘 20대들은 남자만 더 귀하게 키우는 세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다고 그래서 학습에 이 단절이 있고,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점수대로 줘라. 여성 할당제 이런 거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케이스에 따라서 계속 기준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젠더 문제는 공정하게 풀어야 된다. 젠더 문제를 젠더식으로 풀면 안 된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대 그 지난번에 그 게임 카나비 사건이 하고 있었는데 약간 노예 계약. 그러니까 이게 20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대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남녀가 싸우는데, 제가 볼 때는 20대 애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이 기성 기득권층한테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자리도 독점하고 있잖아. 민노총은 평생 한 번 이제 일자리 그 장벽에 자기를 이제 그 안으로 진입하면, 그 성 안으로 진입하면 평생 안심하고 가잖아요. 못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층하고 기득권이 없는 세대 간 갈등이지.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싸우는 젠더 문제에 볼 때는 또 세대 간 갈등이 더 크다. 기득권층과 약자의 갈등.
이게 더 주된 갈등이지 20대 내 싸움이 더 주된 갈등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양극화의 본질이 1% 기득권층이라고 했잖아. 1%. 예. 제가 볼 때 10% 기득권층이다. 10% 특권층이 있다. 예. 10% 특권층은 일자리 특권층이다.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자기 일자리는 안 변해.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 보호보다도 일자리 순환이 더 중요하다. 순환. 일자리 순환. 근데 지금 우린 순환이 안 돼요. 한번 들어가면은 딱 여기 막혀 있어 그냥. 자기가 평생 차지해야 되고 일자리가 순환이 돼야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일자리 장벽 깨는 일자리 그 성체 안에 변화 없이 혁신 없이 그냥 자기 기득권만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게 10%층이다. 거기는 민노총 항노도 포함되죠.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발전의 장애 요소는 과거에는 재벌이 1등이었다면 지금은 민노총 1등, 그다음 2등 재벌이다. 그러려면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내놔야 되겠구만. 자기들 그런 거. 그래서 민노총 내에서도 지금 자성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이러다가 자기들 다 몰살한다. 그래서 내부에 개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커질 거라고 봐요.